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군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상병 사건을 보강 수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최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무모한 수색 작업의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항명죄까지 쓰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사단장이 수색을 직접 지휘한 게 아니란 입장이었죠. 그런데 저희 JTBC가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대대장 4명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사단장이 수색 작업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먼저 박정훈 대령의 수사 상황부터 김지아 기자 보도로 보시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박 대령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외압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은 그래도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비장의 무기라는 게 바로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명 혐의에서 빨리 벗어나 수사단장에 복귀해 최상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대 내에서 해병대의 신뢰의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고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이미 경찰에 이첩됐기 때문에 박 대령의 추가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JTBC가 최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 하루 전부터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 4명이나 둔 단체 대화방을 모두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사단장은 수색 작업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책했고 대대장들에게 화를 내며 여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됐던 7월 18일.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A중령이 전화로 전달받은 사단장의 지시 가운데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질책성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약 20분 뒤 A중령은 사단장이 다시 전화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고도 했습니다. A중령을 비롯해 수색작전에 투입된 간부 20여 명이 포함된 또 다른 대화방입니다. 사단장과 통화를 마친 A중령은 약 1시간 30분 뒤 보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합니다. 내일 사단장이 현장에서 작전 지도를 할 예정이라면서 수색작전을 하는 장병들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사단장이 비효율적인 수색 작업에 화를 냈고 이게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박 전 단장의 최초 수사보고서에서 혐의를 삭제했습니다. 임 사단장 역시 본인은 수해 복구 작업 지침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어제 거리로 나온 교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 보호하겠다며 오늘 학교들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통화 연결음을 배포했습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정작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의 한 조치라며 오늘 전국 학교에 배포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배포된 연결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입니다. 9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수업 시간이므로 교실 통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음이 나오더라도 학교 대표 전화만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담임교사는 교실마다 설치된 전화기로 학부모와 통화를 주로 하는데 이건 녹음이 안 되는 전화기가 많다는 겁니다. 전화기가 다 바뀌지 않고서는
그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전화기를 준비해서 이제 통화 연결음을 넣고 하는 그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통화 연결음부터 배포한 교육부는 정작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 전화기 먼저 일단 갖다 주고 얘기했어야 인력이나 돈이나 장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이게 변화를 느끼거든요. 교권을 보호하려면 학교 현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 60대 목사가 신고도 하지 않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구조된 장애인들은 삐쩍 말라 있었고 손발이 묶여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는 후원을 받고 장애인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겠다며 30억 원 모금까지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20분쯤 지나 사람을 싣고 나옵니다. 팔다리가 앙상하게 말랐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또 한 명이 실려 나옵니다. 상태는 비슷합니다. 이 건물에 있는 교회에 살던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지난달 말 이곳에서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구청이 나가보니 학대를 받은 걸로 보이는 지적 장애인 10명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손발이 묶여 있었고 50대 여성의 목과 손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열고 안에서 못 열게 됐어요. 안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눌러야 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이곳. 60대 목사 임모 씨가 5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로부터 도시락과 패딩 점퍼 등을 지원받고 작년 4월엔 장애인들을 전원마을에 이주시키겠다며 30억 규모 모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도 안 된 곳이었습니다. 학대받는 장애인들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만 1124건, 이 중 143건은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산골 마을에 그동안 없던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적해봤더니 누군가 700톤 넘는 가축 분뇨를 산 한복판에 버리고 방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건지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끈끈이에 파리가 붙었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잡아봤습니다.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취재 차량에도 파리가 몰려듭니다. 촬영 장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가 또 뭐 버글버글하게 와. 지금 막 어머니 얼굴도 아이고 나 아침에 나가니까 내한테 다 들어붙어. 주민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파리떼가 몰려온 건 올해 5월쯤입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파리가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가 반딧불도 있고 그 청정 지역인데. 주민들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취재진은 파리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땅을 판 자리에 돼지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굴착기는 작업을 멈췄고 삽과 장갑도 그대로 놓였습니다. 돼지 분뇨는 빗물과 섞여 산 아래 마을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속에 분뇨를 버린 뒤 방치한 겁니다. 이 땅에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현장에서 20분쯤 떨어진 곳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땅 주인이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JTBC에서 왔는데요. 전화라도 한통 하고 오시는 게 왜 아니에요? 내놓고. 그때 갈까요, 저희? 아니요. 얘기해서 오셨는데 왜 가요? 어서. 박 씨는 3년 전인 2020년 땅을 샀습니다. 비료를 만든다며 돼지와 소, 달개 분뇨를 지난해 11월부터 벌어뒀습니다. 겨울에 원래는 뭐 밭 들어가야 되는데 눈도 오고 임시로 야적장식으로 쓴 거예요. 관할 지자체엔 분뇨 11톤을 두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700톤이나 벌었습니다. 저 같은 게 안 나게 완전히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해놓고 방치가 됐잖아요. 지자체는 10달 동안 한 번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사실을 확인하고 땅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부처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점검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산이 오염돼 마을까지 위협받는데
가축 분뇨라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관할 타령만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대천시에 정확한 걸 한번 물어보고. 취재가 시작되자 박 씨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까지 빠지는데. 저 오늘 장화 신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그거 다 언제 치울 거예요? 이번 달 안에요.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산속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분뇨를 치우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